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뭡니까, 지금 1월달 들어서고, 특히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뭐 좀 사건 터지는 게 좀 정신이 없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뭐 이재명이 검찰 출두하고, 출두하면서 온갖 또라이 짓 다 하면서 들어갔죠. 뭐 들어가봐, 그래 봐야 뭐 어차피 아무런 뭐랄까요, 뭐 효과도 없는 등신짓만 한 거죠. 결국에는 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개가 짖는 거는 겁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포심이 심할수록 이제 더 심하게 짖는 거죠. 지금 이재명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죠. 어, 뭐 검찰 출두하는 날 아침에 뭡니까 집단에는 한번 유세를 떨어볼 거라고 병풍으로 세워놓고 이제 좀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완전히 무의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어제 맞나? 신년 기자회견 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자기 딴에는 이제 뭐 개헌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뭡니까? 아니 그 제가 그 기자회견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자기 딴에는 아마 그 민심을 좀 얻어보겠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식이죠. 추경을 편성해서 돈 좀 뿌리자 이 얘기잖아요. 참 그거 보면서 야 급하긴 급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혀 안 먹어주죠 그게. 먹힐 수가 없죠. 그냥 뭐 불쌍할 따름이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본인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있죠. 그 본인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애써 이제 모른 척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개 같은 딸년들 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그게 물론 이제 걔들이 그렇게 이제 난동치는 게 당연히 이제 뭡니까 순수하게 자기들의 어떤 뜻으로만 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뒤에서 종용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정말 이재명이가, 그냥 양아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정말 가벼운 새끼죠. 비루한 새끼. 천하디 천한. 정말 비루한 새끼죠. 비루한 새끼.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혀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 들어가면서 한 10분 정도 혀씨부렸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저도 속으로 정말 쪽팔리는 저 따위 거를 보면서 어떻게 지금도 지지가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인성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주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한 조직의 장을 맡을 수 있는 그 그릇은 절대 안 된다는 그 정도는 판단이 돼야 되는데 역시 그게 판단이 안 되죠. 하기가 그게 판단이 될 정도면 나라 꼴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나경원 어 이게 결국에는 이준석과 유승민의 길을 뭐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오후에 이제 한 5시쯤 6시쯤 우리 저기 윤통이 바로 그냥 사표 수리 안 하고 해임 2개 다 그냥 해임시켜 버렸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수라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라는 것들은 눈치도 젖도 없고 그냥 지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경원의 이번에 이 사태만 보더라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큰 제목은 두려움과 공포로 혀가 길어지고 있는 이재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과 유승민의 길을 스스로 택한 나경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성태가 잡혔죠. 그래서 이제 아마 뭐 한 다음 주 초쯤에 이제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뭡니까 어제 오늘 그래 이제 이 건 때문에 이제 또 민주당이 난리가 났죠. 빨갱이 새끼들. 그러니까 뭐 안민석이 그 새끼는 나와가지고 막 이게 저기 이거 철저하게 기획된 거 아니냐. 어떻게 저기 그 이재명이 저 뭡니까 그 소환돼 가지고 그러니까 딱 뉴스가 딱 뭡니까 그 이재명이가 성남지청에서 딱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속보로 떴습니다. 이 기사가. 뭐 솔직히 누가 봐도 이거 좀 의심이 가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이제 거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언젠가쯤서부터 그 소재는 아마 파악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뭐 9월 달에 이제 그 한동훈이가 국회에 나가가지고 질의에 응답한 것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또 저기 누굽니까 차관 그 이노공인가 그 아줌마가 또 태국 넘어갔다 가서 또 잠깐 검찰총장인가를 만났고 이원석 총장도 저 태국 대상가를 만났죠. 그 중간 시점 어디인가에서 정확하게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성태의 소재를 파악을 했어요. 그냥 저 빨갱이 새끼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거래를 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니고 계속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감시를 했던 거죠. 이거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감시를 계속 하고 있다가 극적인 효과를 노린 거는 분명해요. 그 태국 그 이민국하고 이제 그 협업을 하면서 그 소재는 계속 파악하고 계속 감시를 하는 상태에서 극적인 순간을 노려가지고 딱 그 체포를 한 걸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제 빨갱이들이 말하듯이 무슨 형량 거래가 있을 거다 이 얘기는 저도 이제 절대 이런 거는 이제 빨갱이 새끼들이 항상 해대는 그냥 음모론에 불과할 뿐이고요. 극적인 효과를 노렸던 거는 분명한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래 뭐 쌍방울 쪽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 얘기가 나왔죠. 현재 알려진 것들 중에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죠. 사실이 아닌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번에 한번 제가 언뜻 말씀드렸을 텐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이걸 이제 쌍방울에서, 이제 대신 이제 내주었다 이거잖아요. 이제 그때 한번 제가 그랬듯이, 이건 대납해 준 게 아니고, 이재명이 돈 그냥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그거는 우리가 대신 내준 게 아니고 원래 이재명 돈이었다. 그냥 이재명 돈 내가 관리하고 있다가 그냥 이제 이거 변호사비로 내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다. 뭐 이거 아닐까 싶어요.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지금 딱 그 구조를 보면 그 대장동에서의 그 큰 수익을 분명히 저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저수지가 쌍방울이었을 거고 가장 큰 저수지. 그러니까 수조 원을 땡겼으니까 그 돈을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굽니까 그 배소연이 뭐 이런 애들이 뭐 수십억짜리 무슨 빌라를 갖고 있고 이것들 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관리를 하게 하고 가장 큰 덩어리가 쌍방울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천화동인 1호 뭐 이런데 다 분산시켜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돈 중에 이제 그 극히 일부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관리하던 돈 중에 이제 20억인가요? 이거를 이제 변호사비로 이제 내준 거죠.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은 이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누굽니까 그 뭐 칠인행가의 그 중에 한 놈이 임종인인가? 뭐 얘가 또 뭐 법인카드 얘기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진짜 이 빵이들 한 푼도 자기 돈 안 쓰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라 완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완장이라도 하나 차면 그 완장을 이용해서 그 짓거리 만한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유세 떨면서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그냥 막 쓰고 다녔던 거예요. 단 한 놈도 예외가 없잖아요. 그 사실 지금 이재명이는 지금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점점 이제 고립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 어, 체포, 그, 체포동의안, 추석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다음 주 중에 한번 던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분명히 던질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 30명 정도만 표를 던져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15석에다가 정의당 6석에다가 그 외에 또 조정훈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래저래 또 뭐 한 두어 석 정도 더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120석에 120석이 넘잖아요. 그럼 30석을 더하면 150석이잖아. 이러면 가결되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뭐 무슨 50, 뭐 60, 70석, 70표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딱 진짜 169개 중에 30개만 딱 나오면 되거든요. 30개만 딱 나오면. 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아무튼 갈수록 흥미진진 제가 흥미진진해질수록 이 방송을 듣는 찌빠 새끼들도 잠 못 이룰 거고 당연히 그 우리 찌 보학짓 우리의 보학짓 또 역시
잠 못 자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 해경군 김씨 그년하고 밤마다 뭐 하는지 모르겠네. 궁금한데? 또 맨날 싸울란가? 맨날 싸우고 있을란가? 뭐 하여튼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아, 임종성인가 그랬죠. 그 법인카드 받았었다는 임종성인가 이놈이. 그 압수수색 오늘 들어갔죠. 예, 계속 그게 저 뭡니까 그래. 아, 이제 또 이따가 얘기 나올 거니까. 아무튼 뭐야? 어? 아, 정말. 아, 참말로. 어, 그리고 이재명 검찰 출석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어, 참 그 모습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 최민식이 하고 그 딱 그 좀 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뭐 말이라든가 행동들이 이제 초조함, 다급함이 묻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래 뭐 자기는 웃기는 게 참 당당하게 나간다고 해 나가서 뭐 조사받겠다 임하겠다 해놔놓고 그 서면으로 무슨 답변서 비슷하게 6장짜리 들고 가가지고 툭 던져주면서 전혀 대꾸를 안 하다가 그냥 거기에 있다고 뭐 일을 하다가 막판에 나는 나가야지 하는 순간에 네이버에서 정리해놓은 문구를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 저 뭡니까 나와가지고 기자들 이제 두 명이 붙어가지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준홍과 그 새끼가 기자 한 명을 밀쳐내고 정청래 그 새끼도 또 밀쳐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뭐 언론의 자유니 뭐 이런 그러니까 MBC 저번에 뭐 저 난동진 거 가지고 뭐 언론의 자유가 어떻고 저 씨부리던 새끼들 아닙니까? 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위 보수 우파라는 새끼들을 욕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물어 뜯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당신들이 저기 그 얘기하는 언론의 자유가 도대체 뭐냐? 아니 저기 그 MBC 그 이기준가 그 새끼가 난동진 거는 진짜 설리부 뜰뜰 호함 지르고 막 난 진짜 난동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예 밀쳐내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 뜯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보수 패널로 나오는 새끼들이. 그나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장해찬이하고 그, 저도 그래 저기 구자령이라는 얘 젊은 애요 변호사라던데 얘하고 그 김수경이 요 무슨 한신대 교수인가 조금 마음에 드는 인물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김현아가 이 그냥 차라리 그 김연아가 대표가 되면 다 딱 좋겠던데 당 대표가
또 나중에 당대표 관련한 얘기를 좀 하기로 하죠. 그나마 지금 보니까 제일 발언을 세게 하는 딱 인물이 딱 이거예요. 이 4명. 특히 김연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곤조곤하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오늘도 제가 오늘 맞죠? 아까 저기 어딥니까? 연합뉴스인가에 그 상대로는 저기 누구야 저 서영주가 나왔나? 그 빨갱이 중에 서영주가 나왔나? 박성준이가 나왔나? 하여튼 나와가지고 서영주인 것 같아요. 또 무인기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안보가 듣고 막 이 지랄을 하니까. 김연아가 딱 대놔놓고 얘기를 하더만 약간 톤이 올라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저는 그 북한 대변인인 줄 알았다고. 박승준이가 뭡니까 무슨 개소리쳐 씹어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언하는 애가 장해찬이하고 김연아 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현종이 이동훈이 걔들도 그 사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선비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선비. 정확하게 십선비가 뭔지를 소위 보수 우파 패널로 나오는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십선비가 뭔지를.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김연아하고 장해찬이 정도의 발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최소한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빨갱이 새끼들은 아예 허위 사실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소리를 쳐 씹으리는데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 빨갱이들처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쿠라 새끼들. 쓰리 같은 새끼들.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때도 보세요. 얼마나 이 빨갱이화 됐는지 기자들도 그 뭡니까 연합뉴스 기자가 물었나? 사브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또 혓바닥 졸라게 쭉 빼면서 길게 장황하게 개소리쳐 씹으리다가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 리스크라고 하니까 한 년이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검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 기자들도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적어도 김대중이 때부터 민노당이 생기고 그다음에 뭡니까 정교조도 양지로 기어 나오고 민노총도 양지로 기어 나와가지고 그냥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생긴 거니까 패민연들이 또 설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 당시에 10대였던 애들이 지금 기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보수 언론이다 진보 언론이다 이거 그리고 씨발 진짜 저 보수고 진보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윤통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기자가 조금 그 약간 사법 리스크 관련 이쪽으로 이제 계속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박승준인가 그 새끼가 사회 보면서 계속 질문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그 MBC 그 이기주 그 새끼가 슬리퍼로 나눠진 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 아휴, 참. 뭐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지 이거? 아무튼 어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그 지금의 이 우리나라를 만든 원흉들이에요.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우파라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게 뭡니까? 정말 이 생양아치 새끼잖아요. 이재명이나 이런 이 민주당 이것들이 이런 새끼들한테 수십 년을 휘둘리면서 참. 그리고 그래 오늘 기사 뜬 게 이거죠. 남욱이 또 그러니까 2021년도에 했다고 하죠. 그냥 자기가 그 미국에 있다가 저기 재작년 10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검찰에 구속돼 가지고 그 당시 검찰에 이 진술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는 예정된 수순이죠. 제가 이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 권력욕이 대단했죠. 대단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최고까지 올라가려고 보니까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기반이 없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기반이 없고 뭐 사회적으로도 특별한 기반이 없고 오로지 자기는 깡패 새끼들하고 놀고 했던 게 다니까 그래 이제 성남시장이 돼가지고 부동산 업자들하고 깡패들하고 한 편 먹고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이용해서 언론, 사법부, 뭐 정치권 온 나라에 이 썩은 돈으로 똥칠을 한 거죠.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었던 거지. 그게 이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윤통이 아니었으면, 그 윤통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 홍준표가 그래 뭐 후보가 돼가지고 그럴 일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만은 만약에 대통령 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딱 윤통 위치에 홍준표가 있다고 칩시다. 과연 이재명을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예를 들어서 진짜 만약에 하나 씨발 그래 홍준표가 수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칩시다. 근데 뭘 갖고 수사를 할 건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칼제비들만 지금 전진 배치시키잖아요. 이 최고의 칼잡이들을 앞세워서 지금 이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항이 심한데 홍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어떤 인물들로 구성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진짜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하게 생각할 거 있습니까 이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이런 정도 판단하는데 그게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뛰어난 칼제비들 한 50명 정도. 물론 뭐 저 다 해가지고 뭐 150명이 문재인 것까지 해서 한 140, 50명 붙어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차피 핵심 인물들은 한 50명 정도가 다죠. 핵심은.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그래 뭐 윤사단이니까. 그 이게 우리 윤통이 아니면 이 인물들이 전진 배치돼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되지.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 제가 이전부터 말했듯이 우리 윤통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이 내려보낸 신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게 제가 그 수프로치라는 앱을 깔았는데 그 깔고 나서 제가 하여튼 뭐 설정해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이 이게 지금 어 에라이 음. 혹시 그 저기 보시는 분 중에 그 수프로치라고 그 저 뭡니까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가지고 설치하셔가지고 이거 괜찮아요. 이거 저기 뭡니까 그 무료로 그 저기 로또 번호를 갖다가 주고 매주 로또 번호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저기 저 뭡니까 요즘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오케이 캐시백에도 보면 그 오또라고 해가지고 그 있는데 뭐 그거하고 그런 거하고 거의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무료로 그 로또 번호 주고 어 매주 이제 로또 번호하고 만약에 1등 당첨 번호하고 같으면 상금을 받는 겁니다. 어, 그 어차피 지금 방송 중이니까 어차피 설정을 못 바꾸고 이 설정을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아 이거 아무튼 어 왜 지금 뭡니까 이거는 왜 수사 안 하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순서가. 어차피 지금 요거는 뭐 50억 클럽하고 다 해가지고 어 이제 이걸로 이제 사법부 조지는 거죠. 사법부 다 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있듯이 이거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그러니까 사법부 조지는 거하고 부정선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 들어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작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인원이 부족하죠. 인원이 그
그냥 인제 좀 부족하니까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고 일단 이재명이 이 새끼부터 다 잡아 가지고 인제 족쳐야 되니까. 어 참. 인제 역시 인제 그 똑같 언론, 사법부, 검찰 로비. 일단 걸린 게 한글레, 중앙, 한국일보. 보세요. 그냥 지금 뭐 진보고 보수고가 어디 있냐고. 다 똑같은 새끼들이라니까요. 이거는 또 일부만 나온 거 아니야. 우리나라 뭡니까? 웬만한 언론사들 다 걸려 있을 겁니다. 주변에 잠깐 보니까 초창기 때 뭐 채널A 얘기도 잠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계속 말했던 게 뭡니까? 이게 뭐 언론이라고 하니까 언론사들은 자기들은 뭐 균형 잡힌 뭐 보도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제까지 그래 뭐 대선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그게 균형 잡힌 보도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기계적 균형은 그게 균형이 잡힌 게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하고 김건희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 윤석열 이 구도였 가지고 그냥 이제 둘의 어떤 혐의라든가 이런 게 좀 삐까삐까하다면 그 언론들이 얘기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파도 이제 우리 이 윤통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아무리 틀어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10년을 틀렸는데 박근혜 때부터 박근혜도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못 죽였잖아. 못 죽였잖아. 왜 못 죽였겠어요? 그때 우병우도 있었잖아. 근데 못 죽였잖아요. 왜 못 죽였을까? 일단 분명한 거는 그 당시에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2012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딱 이때 그 박근혜 당선된 해잖아요. 지금 얘들이 말하는 도이치모터스니 이런 것들 이때라고 안 틀었겠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월간 조선인가 그 기사 한번 보여드렸죠. 그 당시에 김건희와 관련된 지금 말하는 의혹들은 그 당시 월간 조선이 다 파헤쳐 가지고 문제 없는 게 다 밝혀졌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학력 위조, 무슨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얼마나 씹어댔습니까? 그걸 언론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지금도 알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거를. 그러면 저희 빨갱이 새끼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 야 씨발라마 계속 개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다 혐의 없음으로 다 증명된 거다. 개새끼 어디서 약을 파냐고 이렇게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단적인 예로 지금 뭡니까 성남 FC 사건 계속 개소리쳐 씹으신 게 뭡니까 3년 전에 무혐의 났던 거다. 3년 동안 틀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무혐의 났던 거다 막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잖아. 언론에서도 다 뉴스에서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다 해줘. 근데 또 시사 교양 프로 나와가지고 패널들 배치시켜 놓으면 또 서로 막 계속 이걸로 개소리쳐 씹으라고 내비둬요. 아니 만약에 진짜 자기들이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언론이라면 이 뭐 빨갱이 새끼들 나와가지고 뭐 3년 동안 틀을 탈탈 틀었는데 무혐의 종결 났던 거다 이런 얘기하면 야 씨발라마 개소리쳐 씹으지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씨발라마 경찰이 뭉갠 거라는 건 다 알려진 건데 뭔 개소리 하냐고 이렇게 제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균형 잡히고 중립인 거잖아. 그런데 계속 그 개소리를 오늘도 씹으리는 놈들이 있더만. 이걸 그냥 계속 방치해둬요. 이게 균형 잡힌 언론이고 중립인 언론이에요. 참 내가 기가 차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소위 보수 패널이 없어. 그게 밥버리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밥버리지. 또, 아이, 진짜. 아무튼. 나경원, 그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원래 요 저출산위하고 기후대사를 나경원이 지가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인가 임명됐지 않습니까? 10월에. 그런데 3개월도 안 됐어. 사표를 집었던지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보수의 민낯이에요. 지금 나경원이가 보여주고 있는 꼬라지가 이제까지 우리나라 보수의 민낯인 거죠. 민낯.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거. 그 장관급을 수행하겠다고 자기가 원해서 우리 윤통한테 얘기해가지고 받은 자리를 3개월도 안 돼서 당대표 지지율이 1위로 나오니까 나 씨발 이것도 하고 당대표도 할래. 이 진짜 제가 계속 그러니까 아마 뭡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빨갱이였잖아요. 아마 그게 2012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였나? 뭡니까 강남에 뭐 1억 마사지 샵인가 다닌다고 그때 낙곰수 제가 그 당시에는 빨갱이였기 때문에 낙곰수 무지하게 열심히 들었거든요. 정봉주, 주진우, 김어준이, 김용민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그러니까 뭐 이제 국상년이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 보면 결국에는 일단 최소한 그 말은 맞는 거야. 국상년은 맞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지. 자기 이익만. 아니 오죽했으면 윤통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해임을 시켰잖아요. 사표 수리를 안 하고 거기다가 기후대사는 사직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바로 둘 다 해임시켜버렸잖아요. 아니 이 옆에서 제법 봐와놓고도 우리 윤통의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게 뭡니까? 권력에 눈이 머니까 그런 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쌍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쌍년이라고. 결국에는 이준석, 유승민의 길을 가게 딱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윤통은 그냥 안 불러주면 그냥 조용히 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자리 주게 돼 있어. 그런데 그래 이걸 보면서 지금 나경원이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난 게 저번에 그 누굽니까 그 교육부 장관 그 박순인가 하는 그년 이 저기 안철수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 아줌마를 갖다가 막 욕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윤통이 이 아줌마를 자르려고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나경원이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처음에 장관 자리 하나 꿰찰 거라고 했던 게 분명해요. 근데 장관 자리가 안 오니까 에이 안 되겠다 씨. 가가지고 이제 윤통한테 나 이 자리 할래요 해가지고 부탁을 한 거지. 그 윤통이 딱 보니까 속으로 그랬겠죠. 이년 봐라. 능력도 안 되는 게 뭐 이런 자리를 무리하게 요구하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어차피 이전부터 이제 뭐 좀 알고 어차피 뭐 서울대 선후배고 하니까 욕심이 무지 많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나대는 거 이거 계속 그대로 뒀다가는 또 이 제2의 이준석 유승민 돼가지고 막 계속 분탕을 칠 것 같으니까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알아다 줄게. 그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또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뭡니까 당 대표도 뽑고 해야 되니까 분명히 인연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당 대표도 욕심을 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박순애는 뭐냐면은 이게 안철수가 데리고 온 애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뭡니까 안철수가 또 뭐 찬밥 시대 됐다 해가지고 또 막 지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처음부터 마음에는 없었는데 이걸 그냥 자기 애초에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나가리 시키려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죠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어쨌든 겉으로 알려지기로 뭐 그 저기 단일화 해가지고 됐다고 지랄을 하니까 아예 완벽하게 이 안철수를 그냥 깔아뭉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체면도 좀 세워주고 도심에서 이제 안치는 거라고 이제 그런 대내외적으로 이제 좀 광고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뭡니까 유보 통합이었죠. 하자마자 이 얘기를 잘 꺼내가지고 얘가 병신짓하게 그게 아이가 안 되겠다 니 나가라 좀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경원이 지금 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꼴보기 싫은 것들 무작정만 내칠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눈도 많고. 그러니까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죠?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내는 얻었던 그런 수법.
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참 야비하긴 하죠. 야비하긴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을 쭉 복기를 해 보면 박순애도 마찬가지고 요 나경원이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거는 내가 자리도 이렇게 나대는 것들은 절대 가만 안 둔다니까요.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이 먼저 우리 이제 윤통이 먼저 부르기 전에는 절대 내가 먼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나대면 안 된다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 지금 나경원이 너무 나댔어. 급했던 거야. 불쌍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어우. 이렇게 나경원이도 지금 많다 같지만 뭐 골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입건 강제징용 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해 가지고 대충 그냥 끝내는 게 맞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해요. 어 강제징용도 그렇고 뭐 소위 위안부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아마 강제징용 같은 경우도 뭐 자기들이 뭐 끌려가 가지고 돈 한 푼 못 받고 인제 뭐 강제 노역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 급여는 다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방되기 직전 한 두세 달 정도는 이제 뭐 못 받았다고 그건 아마 그 문서 기록으로는 미쓰비시인가 그쪽에 문서로도 확인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다 확인됐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미쓰비시인가 쪽에 문서에서 급여는 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고 마지막 해방되기 직전에 두 달 정도 임금을 못 준 거는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왜 못 줬냐. 그러니까 그 당시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3월 9일, 3월 9일인가? 그, 어차피 일본은 3월 9일이죠. 도쿄 대공석. 제가 알기로는 이 도쿄 대공석 이후로 미국한테 항복하겠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안 받아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어, 도쿄 대공습으로 도쿄가 완전 불바다가 돼가지고 아예 뭐 거의 끝장이 나버렸죠. 히로히토가 항복을 선언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당시에 핵을 만들고 있잖아요. 핵을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이걸 한번 써먹어야 됐던 거야. 써봐야 됐던 거야.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3월 9일에 도쿄 대공습이 있고 나서 항복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계속 안 받아준 이유가 원자폭탄 만약에 완료되면 한번 써먹기 위해서 항복을 안 받아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개월 후에 이제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날 항복을 정식으로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일본은 분위기는 어차피 이제 항복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 준비하느라고 막판에 한 두세 달 정도의 급여를 못 준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위안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게 맞아요.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뭉개고 그냥 에이 저 없었던 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아마 물론 뭐 이 당장 이렇게 막 확 하진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 뭐 끝을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계속 끌면 이게 솔직히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끝나지. 그리고 어제그제인가 연두 보고 업무 보고에서 외교부하고 그 국방부 업무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북 주사파, 북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살을 친다.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막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다.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통이 끊임없이 공격하라고 돌기가 프로를 외치는데 본인 입으로 직접 그나마 지금 당에서는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보수 패널로 나온다는 새끼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무인기가 뭐 어쩌고 개소리쳐 씹으리면 야 이 씨발아 너희들이 저기 김정은이 딱가리냐고 삶은 소대가리 욕을 들으면서도 찍소리도 못하더니 진짜 너희들 간첩 새끼 빨갱이 새끼들 맞네. 야 이 씨발 빨갱이 새끼들아 공격을 하라고 공격을. 아니 자기 개인 방송에서는 그런 발언들을 해요. 아니 진짜 북한 대변인도 아니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정필이나 이쪽에 나가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김연아하고 뭐 장해찬이는 이제 좀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그 나머지는 안 해. 그게 바로 십선비 아니에요, 십선비. 참. 아니 그래 제가 어 그 얘기가 아무 어디서도 안 나오던데 그 사흘 전인가 MBN 그 7시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단독이라고 자기들이 떴는데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그러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대선 저기 선거 치르기 한 2달 전에 우리나라 민간 무인기가 북한을 넘어가 가지고 그 금강산을 갔다가 한 2시간 동안 촬영하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무도 그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군 당국이 몰랐대요. 휘젓고 다니는 그거 말고도 몇 번 더 있을 때 우리나라 저 상업용 무인기가 막 휘젓고 다녔대요 몇 번. 아 그러면
이 무인기 가지고 지랄을 하면 그걸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씨발아, 봐라. MBN에서 단독 보도한 거 이거. 야, 씨발라마, 너 그때 무인기가 북한을 그렇게 휘젓고 다녔는데도 북한도 몰랐고 너희들도 몰랐고 그때 그 당시 군도 몰랐다. 이게 씨발라마 너희들 책임이지. 왜 우리 윤통 책임이냐고 물어 뜯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소재가 끊임없이 제공이 되는데도 안 움직여. 씨발 이 미련한 새끼들. 이 십선비들. 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 모든 거는 다 저기 우리 윤통이 원하는 대로 다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좀 빨리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이재명이 빨리 구속 안 시키냐고. 아휴, 그냥 빨리 끝내고 싶으면 소위 보수 파라는 그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주면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고. 근데 안 하잖아. 당에서도 그 한기호하고 신원식이 둘이서 씨발 그래. 참. 뭐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그래 우리 또 윤통이 또 핵무장 가능성을 얘기를 잠깐 했죠.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뭐 이 빨갱이 새끼들 뭐 한미 동맹을 발로 걷어처럼 주장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 또 나와서 이걸로 물어 뜯어야 될 거 아니야. 한미 동맹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한미 동맹 얘기를 하냐고. 참 아휴 참. 그러니까 진짜 이거 보면서 참 기가 차가지고 저도 아휴 참 어이가 없었어.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순방을 가죠. 그 저번에 그 저번 달인가 그 김대기가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다 사전 작업 치러 가는 거다. 그 딱 나오잖아요. 그 바로 한 달 지나서 딱 가잖아. 그 김대기하고 그 이재용이가 저번 달에 갔을 때 작업은 다 됐어요.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우리 윤통이 일하는 스타일 다 사전에 다 저기 작업 쳐놓고 자기는 그냥 마지막에 그냥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검찰 수사가 딱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어차피 작업 다 쳐놨다고. 그래 놓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제 풀고 있는 거라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김승태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적어도 두세 달 전에는 한 10월 달쯤에는 소재를 파악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10월쯤에. 그리고 계속 그냥 감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시하고 있다가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재명이 소환돼가지고 조사받고 나오는 딱 그 시간에 속보가 바로 뜨잖아요. 그 플리바게닝 딜은 어차피 할 그것도 없는 거고 단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딱 시간 맞춰서 딱 근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딱 일하는 스타일이 딱 중앙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밑자가 다 해놓고 극적인 순간을 노리는 거죠. 지금 이재명 수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씨발 뭐지 저도 씨발 좀 빨리 좀 안 하나 이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지금 와서 보면 밑그림 다 밑작업 다 해놓고 다 올가매 놓고 조금씩 너희들 개소리쳐 씹으이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씨발 애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이재명이 빨리 구속 안 시키나. 이재명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도 왔으면은 이재명이 뭐 구속시키고 안 시키고 이거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냥 즐기면 된다니까요. 즐기면 돼요.
마무리. 결국에는 이제 뭐 거의 이재명 플러스 알파 민주당 끝이 보이죠. 물론 이 끝이 보인다는 게 뭐 한두 달 내에 완전히 확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에는 끝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좀 더 걸릴 겁니다. 올해 한해 내도록 이제 뭐 이재명이 상반기는 이재명, 하반기에는 이제 문재인.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지금 문재인하고 관련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뭐 통계 조작, 부정선거, 뭐 코로나 관련 그러니까 보니까 어젠가 오늘인가 뉴스 보니까 또 뭐 코로나 관련해서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압수수색 하더만요. 그냥 다 이제 딱 그 뭡니까 톱니바퀴가 막 물려 돌아가듯이 착착착 진행되잖아요. 상반기에는 이재명 건으로 계속 이제 할 거고 하반기 들었으면 이제 문재인 정권 마스크, 백신, 뭐 태양광, 원자력, 뭐 부정선거 뭐 많잖아요. 수해 피살, 그다음에 강제북송 이걸로 올 한 해 보낼 거예요. 그 계속 이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제 30% 중후반 안정세를 접어드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제 지지율 얘기는 안 하잖아요. 얼마나 이 쓰레기들입니까? 그러니까 뭐 30% 초반에서 무너지고 뭐 20% 들어가니까 막 지지율이 엉망이다 막.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27%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갤럽은 오늘 보니까 뭐 34대 33 이제 또 거의 동률이던데. 예, 즐기시면 됩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